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선입니다. 87세의 나이로 평생을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랜 세월 제 진료실 깊숙이 숨겨두었던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진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부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 오랜 의대 동기 한 분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호선아, 우리 형 부부가 별거를 시작했어. 43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부를 저도 알고 있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모범적인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동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별일은 없대. 그냥 서로 더 이상 상대를 느낄 수 없다고 하더라고. 형수님 말씀으로는 평생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았던 것 같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30년 전 제 진료실에서 들었던 한 남편의 고백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김태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전력을 다했는데 아내가 아무 감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부족한 걸까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길고 깊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밤낮 없이 고민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 환자들과 만나 그들의 가장 은밀한 고민을 들으며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 진실을요. 조금 더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1938년생이며 1965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저는 5만 명이 넘는 여성들을 치료하며 임신과 출산뿐 아니라 가장 사적인 고민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깨달은 것은 여성의 몸은 교과서에 나오는 단순한 해부학적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와 같았습니다. 끝없이 신비롭고 복잡하며 이해와 배려를 요구하는 깊고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착각합니다. 자신이 아내를 만족시킨다고 믿는 이유는 아내가 소리를 내고 몸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만족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여성들의 고백을 들으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혹은 빨리 끝내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성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사회와 문화, 교육이 알려주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진실의 무게를 느낀 것은 젊은 의사 시절 한 중년 부부를 상담했을 때였습니다. 남편 박성호 씨는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였고 부인 최은영 씨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상담 중 박성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부부 생활은 완벽합니다. 제가 아내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친구들에게도 자랑할 정도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최은영 씨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혼자 지켜온 무거운 비밀을 담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최은영 씨와 단둘이 남았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결혼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정한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그런데 이걸 남편에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남편은 자신이 최고라고 믿는데 그 믿음을 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번 연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의사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진료실에 혼자 남아 깊이 생각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소통의 부재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이해의 부재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70대 중반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부부를 상담하게 되었는데 외견상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남편 유재성 씨는 건강했고 규칙적으로 아내와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인 이숙 씨가 따로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결혼한 지 32년이 됐는데 한 번도 진정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당신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에 그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죠? 왜 이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참고 살았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못하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말해봤자 남편이 상처받을까 봐요. 솔직히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남편도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저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 탓이라 생각했어요. 32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절정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남편은 초인종은 불렀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다음 상담에서 유재성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내가 매번 반응하는데요. 소리도 내고. 그때 부인이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건 당신을 위한 거였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재성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 선생님, 부인이 진짜로 만족했다고 어떻게 확신하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던 답했습니다. 소리를 내고 몸을 움직이니까요. 저는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부부에게, 그리고 수많은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교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의학 서적들을 뒤적였습니다. 여성의 성적 만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본 것입니다. 놀랍게도 관련 의학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도 대부분 연구는 남성 중심적이었고 여성의 만족은 부차적이거나 불필요한 문제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서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을 조심스럽게 찾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익명으로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약 3년에 걸쳐 120명의 여성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결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부부들은 모두 느림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즐겼습니다. 서로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무엇보다 서로의 몸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스파든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비밀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성의 몸 깊은 곳, 자궁경부 앞쪽에는 전방원계라고 불리는 조직이 존재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AFE 포어닉스 이라저너스 존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스펀지처럼 부드럽고 감각이 집중된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피부 표면 감각이 아닙니다. 자율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자극을 받으면 몸 전체가 울리는 듯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마찰이 아니라 내장 전체가 떨리는 깊은 교감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를 자궁 오르가즘 또는 별표 딥, 5억의 점 디프,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산부인과 의사 추아치안니는 1997년에 처음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를 적절히 자극하면 약 95%의 여성들이 강렬한 만족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전에 오르가즘을 경험하지 못한 여성들 중 약 80%가 이 방법으로 처음으로 진정한 절정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조차 오랫동안 이 연구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여성의 성적 만족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연구들은 이 부위가 단순한 쾌감을 넘어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이 부위는 신경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 피부에 비해 4에서 6배 많은 신경 종말이 모여 있으며 이 신경들은 척수를 통해 뇌의 깊은 부위, 특히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와 직접 연결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자극은 단순한 육체적 쾌감을 넘어 깊은 정서적 만족감과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15년간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는 여성 신경 조직 중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전신으로 퍼지는 깊은 안정감과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중추인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이 더욱 깊고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표면적이고 강렬한 자극이 아니라 깊은 공명을 일으키는 감각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부부가 이 사실을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무지는 종종 깊은 불만족과 소외감으로 이어집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한 72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정말 압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진짜로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남편을 진짜로 느껴본 적이 없고요. 우리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 말 속 외로움과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이것만큼은 꼭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깊은 문을 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 기교가 아닙니다. 존중과 기다림의 의술,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전제 조건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서두름은 여성의 몸을 다치게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를 간과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빨리 끝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천천히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상대방의 몸이 준비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기다리는 것, 이것이 모든 시작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적어도 20에서 30분은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키스, 포옹, 부드러운 애무. 급할 것이 없습니다. 여성의 몸은 서서히 열립니다. 마치 꽃봉오리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첫 단계는 손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검지나 중지를 천천히 삽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급함은 여성의 몸을 다치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손끝을 천천히 구부려 천장을 향해 1-2cm 움직입니다. 그곳에서 간단하면서도 말랑한 스펀지 같은 촉감을 찾아보십시오. 느낌은 마치 잘 익은 과일 속살처럼 부드럽지만 약간의 저항감이 있는 독특한 질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보다 감각입니다. 모든 여성의 몸은 조금씩 다릅니다. 해부학적 위치는 비슷하지만 정확한 지점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위치를 외우기보다 그 특별한 촉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부드럽고 약간 거친 듯하면서 탄력 있는 느낌을 찾으십시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을 걸을 때 발바닥으로 땅의 질감을 느끼듯 손끝으로 미세한 차이를 느껴보세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탐색입니다. 어둠 속에서 보물을 찾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끈기 있게 찾으세요.
몇몇 남성들은 이 과정에서 인내심을 잃습니다. 5에서 10분 지나도 찾지 못했다고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다림 없는 탐색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곳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시도해 보셨나요? 한 5분 정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보물을 찾는데 5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20에서 3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친밀감을 쌓는 과정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파고들지 말고 누르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부위를 찾았다고 해서 문지르면 안 됩니다. 대신 5초간 지그시 누르십시오. 마치 초인종을 누르듯, 하지만 훨씬 더 부드럽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힘을 줄입니다.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압력만 줄이는 것입니다. 다시 5초간 누르고 또 천천히 힘을 줄입니다. 이것은 골반 깊숙한 신경 다발을 깨우는 첫 교감입니다. 이 리듬은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입니다. 이 리듬을 통해 여성의 몸은 안전함을 느끼고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게 누르면 소리가 거칠게 울리고 약하게 누르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압력, 그것이 중요하며 압력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조절해야 합니다. 여성의 몸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미세한 근육 움직임으로 반응합니다. 질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되고 호흡이 변하며 때로는 온몸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또한 여성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호흡이 얕고 빠르지만 점점 깊어지고 때로는 멈추기도 합니다. 숨을 참는 그 순간 몸이 강렬한 감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순간을 지켜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주는 시간은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속도를 기다립니다. 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많은 남성들이 실수하는 것은 반응이 좋다고 해서 갑자기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마치 조심스럽게 키운 불씨에 갑자기 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의 몸은 점진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감각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환자의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더 세게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멈추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볼륨을 최대로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은 같지만 너무 크면 소음이 되듯 여성의 몸도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리드가 아닌 동행입니다.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내의 골반이 손가락을 따라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여성의 몸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움직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내가 밀어내면 살짝 빠지고 당기면 함께 들어가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춤이 시작되면 여성의 짧고 급한 숨은 점점 깊고 긴 한숨으로 바뀝니다. 때로는 신음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릅니다. 연기가 아닌 진짜 반응입니다. 그 소리와 함께 온몸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이 순간 아내는 처음으로 몸과 마음을 모두 열고 여러분 역시 아내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영혼의 교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탱고를 추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움직임을 느끼며 함께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은 뒤로 물러나고
한 사람이 회전하면 다른 사람은 그 회전을 받아줍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교감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유대감을 침대 밖, 일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진정으로 만족한 여성은 일상에서도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감이 아니라 존중받고 이해받는다는 깊은 안정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부부들은 이 방법을 통해 서로에게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더 공유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례는 실제이며 환자 동의를 받아 익명으로 전합니다. 송민호 씨는 평생 묵묵히 아내를 지켜온 뿐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감정 표현이 서툴러 쓰지만 아내 강수현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제 상담을 통해 전방원계를 처음 알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치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3번이나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손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도저히 못 찾겠어요. 저는 격려했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그 과정 자체가 아내와의 교감입니다. 4일째 되는 날 밤, 송민호 씨는 마침내 그곳을 찾았습니다. 제가 알려준 대로 5초간 누르고 천천히 힘을 빼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약 15분이 지나자 아내 강수현 씨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송민호 씨는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강수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한 거야? 처음으로 날 이렇게 느끼게 한 거야? 처음이야. 우리가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는데 이제야 당신이 진짜 나를 만지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송민호 선생님은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 우리가 다시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말이죠. 며칠 후, 두 분은 함께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강수현 씨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제가 그녀의 그런 표정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송민호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40년 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바로 이거였군요. 아내를 진짜로 느끼는 것,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혼자만의 세상에 살았는지. 선생님, 아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감사해요.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강수현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 원래 손길이 거칠었어요. 농사일을 오래 해서 손이 굳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손은 여전히 거칠지만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요. 남편이 저를 정말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또 다른 사례는 72세 한기철 선생님입니다. 그는 평생 건강했지만 70세를 넘어서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내를 만족시킬 수 없어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점점 부부관계를 피했고 그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벽이 생겼습니다. 아내 박영애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남편이 이제 나를 여자로 안 보나 봐.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벌어졌습니다. 박영애 씨가 먼저 제 진료실을 찾아왔고 저는 두 분을 함께 상담했습니다. 저는 한기철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만족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각도와 존중, 그리고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한기철 선생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오랜만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아내의 반응을 살렸습니다. 전방 원계를 찾아 부드럽게 누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 20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영애 씨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기철 선생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선생님,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정말 처음이었어요. 박영애 씨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어? 정말 처음이야. 그날 밤, 박영애 씨는 73년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오르가즘을 경험했습니다. 몇 주 후, 한기철 선생님은 제 진료실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그러더군요. 제 눈이 소년 같아졌대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거울을 보니 정말 그러더라고요. 제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평생 아내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걸 기다려왔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섞인 그런 눈빛이요. 그런데 지금 70이 넘은 나이에 드디어 그 순간이 왔네요. 인생을 다시 시작한 기분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63세 전구진 선생님입니다. 그는 늘 자신을 자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부관계에 자신이 없었고 그것은 평생의 컴플렉스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자로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내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아내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아내 최미선 씨를 따로 만났을 때 그녀는 울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저는 한 번도 진짜로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남편은 이미 자신감이 없는데 제가 그걸 더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저는 두 분을 함께 상담했습니다. 전구진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탐험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몸은 정복해야 할 땅이 아니라 함께 탐험해야 할 우주입니다. 전구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의무나 과제로 여기지 않고 탐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손끝에 감각을 집중하고 아내의 반응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전방 원계를 찾았을 때 최미선 씨가 속삭였습니다. 바로 거기요. 그 한마디가 전구진 선생님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족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내의 몸을 이해하는 탐험가가 된 것입니다. 몇 달 후,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평생 아내의 몸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듯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탐험이었고 그 탐험에는 지도가 필요했네요. 선생님께서 그 지도를 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55세 오성훈 선생님 부부입니다. 그들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김혜진 씨도 가끔 오르가즘을 경험했죠. 하지만 제가 전방원계 자극법을 알려준 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김혜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좋은 부부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만족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경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마치 흑백 TV를 보다가 컬러 TV를 처음 본 느낌이었어요. 오성훈 선생님도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처음으로 저에게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이전에도 친밀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내의 영혼까지 느낄 수 있었고 그 순간 저도 제 영혼을 아내에게 온전히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해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한 지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별자리입니다. 밤하늘의 별자리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보이듯 여성의 몸도 상황, 기분, 관계의 깊이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그 별자리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특히 여성의 몸은 감정과 생리적 반응이 얽힌 신비로운 우주와 같습니다. 그 우주를 탐험하려면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존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는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사그라들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이해와 교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와인과 같습니다. 젊은 와인은 신선하고 활기차지만 오래 숙성된 와인은 깊고 복잡하며 풍부한 맛을 지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과 교감은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내게 됩니다. 이를 제대로 느끼려면 조급함을 버리고 천천히 음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는 힘이 아닌 지혜, 속도가 아닌 깊이, 기교가 아닌 공감, 정복이 아닌 탐험과 기다림이 핵심입니다. 아내의 몸은 단순히 열어야 할 자물쇠가 아닙니다. 함께 읽어야 할 지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지도의 첫 페이지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탐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여성의 성적 감각 연구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연구자들은 여성의 만족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건강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는 단순한 순간의 기쁨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과 수명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깊은 교감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을 증가시킵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고 세로토닌은 우울증을 예방하며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면역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30% 낮습니다. 심혈관 건강도 개선되어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마비 위험도 감소합니다. 정신건강에서도 효과는 두드러집니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50% 이상 낮고 불안장애 위험도 감소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웰빙은 결국 수명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2019년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평균사에서 7년 더 오래 산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효과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도 깊은 교감을 유지하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지고 치매 발생률도 낮아집니다. 전방 원계 자극을 통한 깊은 오르가즘은 뇌 여러 부위를 활성화시켜 뇌를 운동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자극은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의 언어를 몰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만족이 10, 20, 30년이 지나면서 깊은 상처로 이어지고 때로는 헤어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진정한 교감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 첫걸음은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87세입니다. 60년 넘게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얼마나 많은 부부들을 구할 수 있는지를요. 실제로 많은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 부족함을 침묵으로 가리며 살아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 부부들은 이제 와서 뭘 더 알아야 해 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이 이해가 관계의 깊이를 바꾸는 열쇠입니다.